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1회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맡을 과목은 이제 일반 영어 문학, 여러분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커스 팀에서 이제 영어학하고 영어 교육학은 이제 수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의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영화 문학도 계속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선배들이 해봤던 그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능력 자체가 잘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꾸 이 패턴들이 있잖아요. 1, 2월 달에 뭐하고 3, 4월 달에 뭐하고 9, 10월 달 되면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럼 1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시험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시험 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지금 처음 보시든 아니면 여러 번 보시든 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1년 동안 공부해서 과연 영어 능력 자체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영어 자체를 잘할 수 있는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영어 선생님들로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떳떳한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어, 그,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1월 달하고 2월 달은 총 8번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일종의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진전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점수로 좀 확인하도록 할 거고, 지금 오늘은 이제 28점이에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요번에 24점 정도였고, 24점에서 뭐 그 26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일반 영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한 28점 이렇게 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볼 거예요. 그러면 같은 조건 하에서 난이도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그럼 이제 점수대의 추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실력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인데, 1, 2월 달에 우리가 총 8번인데 1회하고 8회는 그렇게 모의고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6회는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주겠지만, 문맥순회라는 책, 그걸 기본 교재로 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장문의 지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패턴만 이제 잘 설명을 해놔서 그 자료가 좋아서 이제 그걸 제가 그 교재로 쓰는데, 그 패턴에 맞는 지문을 제가 따로 뽑아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이제 워드 파워 메이드 이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교재의 장점은 단순히 단어를 많이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서술이 재미있게 돼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읽는 재미를 따라가다 보면 표현들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걸 이제 같이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1회 모의고사고, 지금 이제 풀었던 안 풀었던 오늘 참여해서, 이런 문제의 유형일 때는 글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 능력을 최대한 늘리는 쪽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도 제가 표현 자료들 보여드리겠지만, 주로 영영사전에서 그 자료들을 뽑아서 예문들을 알려드리고, 또 어감을 좀 같이 익히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문들은 가능하면 좀 외워둘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여러 가지 지문들도 그냥 한번 읽고 나서 의미를 파악했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결국은 그 표현들을 나중에 서술형으로 답을 쓸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가능하면은 여러 번 낭독하고 복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단순히 시험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자. 왜냐면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거는 소위 일반 영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산문들, 다양한 산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코노미스나 뉴욕타임스 같은 시사 잡지들, 아니면은 좋은 에세이들, 아니면은 뭐 과학 논문이나 지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들 이런데, 결국은 가르칠 건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도록 하자. 이런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가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점들을 이제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고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진행하는 방식은 때에 따라서는 제가 서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칸을 조금 나눠서 하는데 지금 조금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은 저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기 앉아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또 뭐 표현뿐 이 밑에 보면은 이제 표현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술형이라든가 우리가 답을 체크할 때 또 답도 제가 미리 띄워놓고 준비해서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질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바로 모른다고 하고, 아니면 모른다고 그냥 대답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렇게 간단하게. 물론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 소리가 안 들어가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그거는 따로 릴레이를 해서 다른 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앉아서 여기서 좀 진행을 할 텐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아마 보는데 크게 그 지장은 없을 거예요.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좀 크게 할 텐데 그냥 괜찮죠? 예. 그리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 그래서 요 정도면 되겠네. 예. 자, 이 첫 번째는 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A형, B형을 총 합쳐서 28점이라 그랬고, A형은 3개 지문, B형은 4개 지문인데, A형은 이제 12점, 그 다음에 B형은 이제 16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시험을 보니까 뭐 그 A 3번 같은 경우는 기평 하나만 있었고, 그 다음에 B 3번인가 그 희곡에서도 기평 하나만 있고 이런데, 각 지문마다 기평하고 서술형은 각각 하나씩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형이 뭐 될지도 모르고 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지문부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뭔가 중간에 이렇게 발췌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앞뒤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지문만으로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1918년 이야기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고, 그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의 연합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독일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아처 슬론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자, 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아무래도 이 컴퓨터하고 조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아처 슬론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온다며. 아처 슬론. 여기 이제 아처 슬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 아처 슬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 사람이 이 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순서대로 요 앞에서부터 쭉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부터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나 어떤 내용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나요? 음. 전쟁이 이제 시작 단계요, 막바지 단계? 막바지 단계. 막바지 단계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이제 누가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지만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승리하고, 그럼 전반적으로 제너럴 일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제너럴 일레이션. 그죠? 제너럴 일레이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축제 분위기고 뭔가 기분 좋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때에 따라서는 좀 뭐 그 자기네들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는 덮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눈 감고 넘어가거나 이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굉장히 전반적인 축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처 슬론이라는 교수는 왠지 그러면서 수업에 들어가도 열의도 없고, 학생들이 그 뭔가 저 뭐야 질문을 해도 멍하게 있고 막 이런 식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진 분위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문장들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소설도 그렇고, 일반 지문들도 그렇고, 보통 앞부분에서 어떤 아이디어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 이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서술형으로도 문제를 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프레이즈고 완전한 문장 형태는 아니지만, 풀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when the semester opened in the autumn of 1918 이렇게 해서 1918년 가을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분명하게 느꼈던 거는 이제 유럽에서의 전쟁이 더 이상 이제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 last desperate German counter offensive 우리가 카운터 오펜시브라는 거는 반격을 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독일군이 반격을 가하는데 더 last라는 건 이제 거의 전쟁에서 패전의 기색이 역력해졌기 때문에 마지막이고 이제 절박한 반격이라는 게 절박하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그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마지막 발악이라는 거죠. 예?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그 저 독일군의 공세가 had been stopped인데 결국은 반격이 봉쇄가 된 거죠. 근데 stop short of Paris 말은 파리 바로 직전에서 그러니까 stop short of Paris 그러니까 파리 바로 직전에서 결국은 멈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 앞부분을 보니까 이제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가 결국은 실패하는 단계로 돌입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셜 포크 이렇게 해서 대원수 이제 마셜 포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령관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General Allied Counter Attack 이렇게 해서 카운터 오펜시브처럼 카운터 어택도 역시 또 이쪽에서 반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너럴이라는 건 뭐 총 반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엘라이드라 그러니까 뭐 연합군들이 다 일제히 총 반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라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무너뜨렸던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연합군들이 이제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을 한 결과 결국은 독일 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Their original lines.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래 쳐들어왔던 그 자신들의 전선으로 퇴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군 말하자면 지금 연합군이니까 영국군은 북쪽까지 이제 밀고 올라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군은 아르곤이라는 지역을 이제 이제 통과해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진격해 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에러코스트라고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에러코스트라는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 결국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에러코스트. 근데 그 와중에 희생이 있었는데 에러 코스트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ere was widely ignored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re was widely ignored 이렇게 얘기해서 widely라는 거는 by many people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widely는 우리가 이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널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by many people이 나오면 it is widely known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The fact is widely known. 이 말은 the fact is known by many people. 그래서 many people know the fact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한사전에서 한국어의 단어만 끼워 넣으면 항상 widely가 나오면 널리 이렇게만 외우고 그냥 부사로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있는 느낌은 by many peopl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widely ignored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근데 무시한 이유가 in the general el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in the general elation.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general elation이란 건 결국은 뭐예요? 다들 기뻐서. elation이란 건 뭐예요? 뭔가 막 기쁘고 막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el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응? 그래서 in the general el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서 보니까 뭔가 이제 축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은 또 전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승전의 그 기운이 있어도 결국은 작은 산발적인 전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세가 결정됐으니까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역력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e newspapers were predicting a collapse of the Germans before Christmas 이렇게 얘기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독일이 이제 몰락할 것이라고 이제 신문마다 떠들어대고 있었다. 신문마다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독일의 패전의 기색이 역력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 나오면은 결국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승전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서 전투가 있어서 10명이 죽었다, 병사들이 20명이 죽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둔감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빨리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영한사전에서 한국어 단어를 끼워 넣어서 단순지교하는 식이 아니라 영어의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돼서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수능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수능 시험의 지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잘 풀어서 해줘야 된다며. 응?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냥 단순 직역하다 보면 우리말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승전의 기운이 가득했고,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는 사상자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거죠. 응? 그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at a cost that was widely ignored in the general relation이라는 이 프레이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자꾸 표현들을 외워두려고 노력을 해요. 아,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를 넘어가서 so the semester began 이래서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축제 분위기고 이러니까 그 9월 달에 아까 뭐 미국에서 이제 9월 달에 그 학기가 시작될 때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분위기는 이랬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다고 해서 자꾸 뒤에서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영어하고 우리말의 어순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 단어를 끼워서 뒤에서부터 끌고 오는 건데 그 앞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잘 설명하면서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라는 학습 뭐 원리나 방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잘라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통번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역을 하면서 동시 통역을 하려면 실제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내기 전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내가 그 아이디어를 말로 내뱉어야 되는 거죠. 그 연습이 많이 돼야 잘하는 통역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지는 지금은 뭐 통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잘하는 국제회의 통역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래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거는 agriculture 제가 글씨가 좀 그렇긴 한데 여기 한번 이게 agriculture 이게 조금 내가 여기다 쓰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were by other means 이거는 이제 1998년인가 그때 이코노미스트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이제 지문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통번역 뭐 세미나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뭐 또 그 이쪽에 그 번역에 관심이 많고 이랬던 저희 통역대원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는 굉장히 저도 공감할 만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낸 건데 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agriculture is war 이렇게 얘기하면 농업도 전쟁이다. 농업은 전쟁이다. 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by other means 이랬을 때 수단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인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뒤에서부터 끌고 오면은 농업은 수단이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수단이 다른 전쟁이다. 근데 이제 소위 직독직해를 한다 그러면서 일부 강사들이 이야기할 때는 완전한 문장으로 하지 않고 농업은 전쟁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다른 이렇게 가겠죠. 어? 직독직해라 그러면 그냥 그 프레이즈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농업도 일종의 전쟁이다. 다만 수단이 다를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농업도 전쟁이라는 건 총칼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GMO라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이 많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도 어떤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치열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agriculture is war 이러면 아 농업도 일종의 전쟁이다. 이건 메타포죠. 그죠? agriculture is war라고 했으니까 메타포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러고 나서 by other means가 딱 나오면 수단은 다른데 이러면서 다시 뒤에서 끌고 오는데 실제로 통번역을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은 농업은 전쟁이다. 아, by other means가 나오면 아, 다만 수단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편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때 그렇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 일단 학기가 9월 달에 시작됐는데 시작될 때 분위기는 이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게 전통적으로 뒤에서 끌고 오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읽는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90분 동안에 영어학, 영교, 일반 영어 지문들 이걸 다뤄야 되는데 특히 영교 같은 게 이번에 굉장히 지문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요번에 B형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남보다 빨리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남보다 어떻게 빨리 읽느냐? 우리가 읽는다라는 거는 뭔가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시각적 이미지가 내 뇌에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처리 속도가 늦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처리 속도를 단축하려고 하면 뭔가 어떤 긴 문장이 있어도 거기에 핵심을 잘 골라내서 내가 뭐 모국어로 한국어로 생각하든 영어로 생각하는 게 익숙하면 영어로 생각하든 그 뭔가 의미의 이미지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딱딱딱딱 정리해야 그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늘리려면 이런 방법들을 잘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분위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tense, geniality and well-be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tense, geniality and well-being 이 말이 어디하고 좀 비슷해요? 또 general relation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앞에 쓴 표현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항상 바꾼단 말이에요. 옷을 매일 갈아입는데 그 옷을 갈아입어도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geniality라는 게 뭐야? genial 이 말은 굉장히 막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상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잘 대해주는 거고 웰빙하고 웰니스는 다르죠. 웰니스. 우리가 웰니스는 건강과 관련된 거고 웰빙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해피니스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피니스는 아까 일레이션하고 같은 말이죠. 일레이션도 뭐예요? 굉장히 기쁜 상태란 말이에요. 뒤에 excitement, 더 general excitement가 또 나온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요게 원문이었고 그러니까 well-being은 the state of being happy, healthy or successful 이래서 해피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well-being. 근데 우리는 이제 웰빙 음식 이러니까 웰니스의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영사전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meditation can increase a person's sense of well-being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뭐 명상을 하면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그 어떤 행복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그죠? 이때 웰빙은 음식에서 웰빙 음식 이렇게 우리가 맥락에 좀 맞지 않는 표현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피니스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헬시하고 석세스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enealogy도 아까 보면은 having a friendly and cheerful manner, 이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이런 게 이제 genealogy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좀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상황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학교의 분위기도 상당히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 저 뭐요 밝은 분위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도 found themselves smiling at each other, 그렇죠? smiling at each other 이 말이 결국은 뭐예요? genealogy. 아까 genealogy는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거라 그랬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글이라는 거는 뭔가 한 번 쓰고 나서 항상 새로운 문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에도 시험 봐서 알겠지만 한 번 나왔던 개념은 계속 또 다른 표현을 쓰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것이 아예 다른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읽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어만 외우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외우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문장을 읽게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문장은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지만 글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이랬을 때 단순 직역은 했다라는 거죠. 내가 뭐 단어는 다 찾아봤고 그 다음에 문법 구조 알았고 그래서 단순 직역은 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응?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답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수능처럼 지문이 어려워도 객관식 문제일 때는 어느 정도 내가 그걸 추측해서 답을 찾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보고 내가 요번에 수능에서 뭐 어렵다 그랬는데 한 개 틀렸다, 두 개 틀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설명해 보라 그러면 지문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시험 점수만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이게 일반 영어가 안 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 영어 공부는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는 게 주로 단어 외우고 어휘책 몇 번 회독하고 그리고 그냥 모의고사 많이 보고, 그게 1년이란 말이에요.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영어 능력 자체가 안 늘고 영어 능력 자체가 안 늘면 시험에서 성적이 오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시험을 좁게 보고 겨냥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넓게 그물을 펼쳐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시험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당국에서는 예측에 허를 찌르도록 자꾸 새로운 그 지문이라든가 형식을 낼 텐데 그걸 미리 그 광범위하게 그물을 펼쳐 놓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오는 건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작살 하나 듣고 들고는 그 물고기 뒤를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도망가면 못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영어 능력 자체를 키워놓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로 만나면서도 웃고, 그 다음에 nodding vigorously in the halls, 이래서 서로 간에 이제 geniality가 이제 느껴지고 또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outbursts of exuberance and small violence.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아까 코스트라는 느낌하고 비슷한데 코스트는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나가는 거지만 이제 축제 분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제 전쟁 끝난다 그러면서 우리 술 마시자 그러고 또 맥주하고 막 마시고 술판 마시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주먹질도 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outburst of exuberance라는 게 아주 기뻐서 뭔가 막 그 감정을 표출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심하게 폭력은 아니지만 사소한 자잘한 이 폭력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교수님들도 이제 눈 감아진 거죠. 그리고 학교 교직원이나 당국에서도 눈 감아주고 그 다음에 unidentified student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꿨는데 그 다음에 어느 학생인지는 모르지만 그 학생이 who immediately became a kind of local folk hero 이렇게 얘기해서 folk hero라는 건 야, 그 지방에서 뭔가 저 뭐야 영웅처럼 떠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전쟁터에서 무슨
그 무공을 세웠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로컬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지역이니까 그 대학 내에서 야 하여튼 쟤는 뭐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뭘 했느냐면 쉬니덥 이렇게 했는데 쉬니라는 단어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모를 수 있는데 업이 있으니까 뭔가 위로 뭘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쉬니덥 이렇게 얘기했고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one of the huge columns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건물이 있으면 큰 기둥들 칼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기둥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기둥이 제스홀이라는 이제 대학의 그 우리도 보면 뭐야 뭐 학생회관도 있을 수 있고 본관도 있을 수 있고 제스홀이라는 무슨 부속 건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속 건물에 그 큰 저 뭐야 기둥 위로 이랬으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올라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직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신이는 뭐 만약에 모른다면 이거는 빈칸으로 생각하자는 말이야. 어? 그러니까 단어를 모른다고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단어를 잘 알고 많이 알면 글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시간 있으면 찾아보면 되잖아. 시험 현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한 지문당 4-5개는 꼭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그때마다 주춤하는 사람은 제대로 시험을 칠 수 없죠. 그거보다 모르는 거는 일단 기정사실이고 디폴트 값이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4-5개 나오는 건 디폴트일 테니까 그건 빈칸으로 생각하고 유추하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hung from 그러니까 hung 이렇게 얘기했는데 from its top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hung 이렇게 얘기하니까 헝은 목적어를 동반하는 우리가 타동사인데 타동사가 없다는 건 항상 뒤에 타동사는 뒤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길거나 이래서 그래서 카이저는 영국의 영국이라는 독일의 황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렐름 2세라 그래요. 그거는 제가 표현들 찾아놨는데 시간상 그거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그 다음에 에퍼지라는 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부두교나 이런 데서 상대방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푸라기로 무슨 인형을 만들면 바늘을 막 찌르면 그 사람이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재자에 대해서 화형식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무슨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을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effig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traw stuffed 이 말은 그 안에 지푸라기로 가득 채워서 그 당시에 1918년이니까 그래서 그걸 거기다 매달아 놨다는 거죠. 그 황제 독일 황제 그 얼마나 이제 저 뭐요 그 적대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황제 뭐요 조롱하는 독일 황제를 조롱하는 그 일종의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서 박수 쳤겠죠. 아 저 독일군 저놈들 나쁜 놈들인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황제를 그렇게 수모를 주고 저 망신시키는 걸 보고 막 박수를 쳐주니까 또 의기양양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항상 나오는 현상이니까. 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의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the only person in the university who seemed untouched by the general excitement. 그러니까 영어는 한번 이렇게 아까 the general elation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또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더 제너럴 일레이션을 또 써도 돼요. 한 번 건너뛰면은 똑같은 말을 써도 되는데 그거는 작가의 자존심상 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너럴은 그냥 놔줬지만 더 제너럴 익사이트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의 축제 분위기 전반적으로 축제 분위기인데 거기에 약간 그 외톨이처럼 있는 사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untouched 그런 사람이 바로 아처 슬로운이었는데 아처 슬로운 교수인데 Since the day of America's entrance into the war, the war는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로 entrance into the war, entrance into the war. 우리가 enter the house 이러면 into를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 들어갈 때는 enter the house 이러지만 entrance into the contract 이러면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이지 않고 상징적 의미가 있거나 뭔가 추상적이거나 이럴 때는 into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America's entrance into the war, the war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전쟁 이런 게 아니라 더가 붙었다는 건 특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18년이 1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난 이후로 he had begun to withdraw into himself. 이렇게 해서 withdraw into himself 이 말은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자기 혼자 뭐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스스로의 내면으로 침잠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어떤 뭐 자기 혼자 그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했다. 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성격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들은 막 축제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and the withdraw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자기 혼자 약간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이 became more pronounced 더욱더 눈에 띄게 되었거나 아니면 두드러졌다. 이렇게 고독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두드러졌는데 as the war neared its end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우울해졌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료들한테도 아무런 이야기를 건네지 않았다. 동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unless를 뒤에서부터 끌고 오면 뭐예요? 뭐뭐 하지 않는 한 if not의 개념이니까. 근데 앞에서부터 하면 뭐예요? 이 unless가 나오면 단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단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unless가 나오면 앞에 끊고 단 이럴 때는 예외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외였다. 응? 이럴 때는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departmental business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departmental business 이렇게 얘기해서 디파트멘털 비즈니스가 사물주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forced him to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은는이가를 붙이면 한국말에서 주어가 되니까 이 학과의 업무가 그로 하여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학과의 업무상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응? 그러니까 force라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했다는 거고 왜냐하면 교수기 때문에 학과장이 뭐 이렇게 교수들 전체 회의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과의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거는 영어로 글을 읽으면서 한글처럼 읽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영어의 메시지를 글자로 보고 거기다 한국어 단어를 끼워 넣는 잘못된 단순직역식의 지금까지 해석 방식에서 탈피해서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는 한국말로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무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to do so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it was whispered that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지금 좀 관계가 안 좋죠. 뭐 소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약간 그 뒷담화하듯이 속삭이는 소리로 그래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뭐라 그랬냐면 his teaching had become so eccentric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좀 가르치는 방식이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his students attended his classes in dread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선생님이 좀 뭐 강의하는데 열의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 쪽에서도 참석할 때마다 왠지 불안불안한 거예요. in dread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콜론 같은 경우 콜론은 앞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in other words 혹은 there is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고 세미콜론은 and가 될 수도 있고 but이 될 수도 있고 because가 될 수도 있고 although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를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미를 보고 관계를 독자가 만들어내 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냥 and라고 해버리면 좋지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랬는데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조금 끊기가 힘든 문장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He read dully and mechanically from his notes.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자기가 노트 필기 같은 걸 이제 from his notes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단조롭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 국어책 읽듯이 한단 말이에요.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기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never meeting his student eyes. 학생들하고 또 눈을 안 마주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이 나오니까 보통 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 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저 단순 명사나 이런 것들은 그 noun phrase 같은 경우는 컴마로 열거를 하는데 이 clau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열거를 할 때 여러 개 열거하면 세미콜론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frequently his voice trailed off. trail off라는 거는 목소리가 이렇게 한번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모기 소리만 나게 작아진다는 거죠. 점점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지는데 as he stared at his notes.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가 뭐 필기해 온 거 그거 보면서 이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there would be 1, 2 and sometimes as many as 5 minutes of silence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뭐 길게는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during which 이랬을 때 during the silence죠. during the silence. 그래서 during the time. 그러니까 잠시 그 말이 없는 그 순간 그 동안에는 neither moved nor responded to embarrassed questions from the class. 이렇게 해서 he neither moved 이렇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저 뭐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거나 뭐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반응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embarrassed요. embarrassing questions 이랬으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난처한 질문이겠죠. 그죠? 근데 embarrassed니까 학생들이 불안해서 질문하는 거죠. 의미는 다르죠. embarrassing하고 embarrassed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존 윌리엄스의 이제 스토너라는 작품에서 제가 뽑은 지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재밌는 그런 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를 보면 카멘터리에서 보면 이 발췌한 문장에서 보면 the palpable excitement and optimism 아까 그 the general elation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palpable은 우리가 눈에 띌 만큼 가시적이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elation의 분위기가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분위기하고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Create a stark contrast with 그 다음에 the character Archer Sloane 이렇게 얘기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뭔가 축제 분위기인데 아처 슬로우는 그와는 반대로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who remains untouched by the general elation 이건 뭐 아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slown something into resign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resign이라든가 resign은 어떤 일에서 사직을 한다는 거고 resignation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resignation은 체념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면 이게 앞부분에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resignation은 우리가 resignation은 a sad feeling of accepting something that you do not like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체념의 의미예요. 그래서 they received the news with resignation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식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with resignation. 그러니까 they received the news with resignation. 이 표현은 외우두란 말이에요. They received the news with resignation. 그러니까 resignation, 체념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단어의 개수만 늘리는 거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y received the news with resignation.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뭐 체념하는 분위기였다.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지만 감정의 동요는 별로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표현을 달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나 번역은 제가 뭐 워낙 그쪽을 일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다양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더 자유롭게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그래서 into resignation 이랬고 그다음에 and we're teaching practice. practice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이런 그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이런 것들은 is a poignant sign of 이 말은 상당히 좀 통렬하게 신랄하게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poignant. poignant는 뭐예요? 좀 안타깝고 슬프고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게 이제 포이년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poignant sign of the personal toll the war has taken on him. take a toll on something 하면 어디에 피해를 준다는 거죠. take a toll on something.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자기 내면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자기 내면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신랄하게 잘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offering 그걸 통해서 glimpse into the complex impact of historic events on individual lives. 우리가 전쟁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인간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glimpse into 이래서 an insight into 이런 식의 이야기죠. 자, 빈칸에 들어갈 건 뭐였어요? Sloan's withdrawal into 이렇게 돼야 되죠. 명사형이 나와야 되니까 아까 본문에 withdrawal into resignation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체념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다. 그거는 이제 앞뒤 관계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전쟁 막바지에 이르는데 자기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오히려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배경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술형 서술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뭔지 밑줄 친 부분은 아까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부 사상자가 나타나도 코스트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캐주얼티스 그러면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한 게 캐주얼티스예요. casualties 이렇게 되는데 casualties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는 게 좋기 때문에 casualties라는 게 그렇다면 sacrifices 희생이 있었는데 그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그러면 이제 답을 제가 써놓은 걸 이렇게 잠깐 보시면 even though there were sacrifices 그러니까 좀 쉽게 쓰면 even though there were sacrifices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 희생은 있었지만 sacrifices in the battlefield라고 해도 되고 전쟁터에서 이 말인데 그게 조금 너무 구체화돼서 답안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이건 빼도 되고 전쟁터에서 there was still을 넣어주면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casualties를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이걸 그렇긴 하지만 people overlook them 그런 sacrifice에 대해서는 아까 ignore, overlook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저 amid prevalent mood of excitement and triumph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막 이제 끝났구나 하는 축제 분위기에서 그게 이제 한창 퍼져 있는 상황에서 general은 prevalent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예, 요뭐 모범 답안은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걸 구태연만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그런 이야기고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표현한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상 나중에 모범 답안을 그냥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이었고 처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요 시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가야 될 길이 좀 머니까 오늘 우리가 3시간 반 동안 이 전체를 다 다룰 생각이라서 어쨌든 요 시는 뭐 다루고 우리가 잠깐 쉬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여기 나와 있던 월트 휘트먼의 To a Stranger라는 시예요. 응? 근데 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임용해서 보면은 최근 한 뭐 요번에 2024년도 거는 어려웠고 테드 휴스의 The Surfox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고 그거는 상징성이 강해서 만약에 그 시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현장에서 바로 그 판단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마침 제가 2019년도 수업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걸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시험 현장에서 수험생으로 그거 풀라 그러면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 전에 한 3, 4년 동안은 시가 주로 이렇게 미국에서 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시거나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임용시험에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영어에서 다양한 글들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산문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운문도 시 같은 것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 판단인데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읽고 나서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기 아까 한 분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뒤에 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읽고. 아니면 좀 읽어보신 분들이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아직은 읽어보지 못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읽고 나서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passing stranger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혹격이라 그러죠. 누군가를 불렀어요. 아, 지나가는 나그네요. 뭐 이러면서 지나가던 낯선 사람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불렀어요. passing stranger 이러면서 느낌표를 딱 찍었으니까 뭔가 자기 감정을 딱 실어놨단 말이에요. passing stranger. 그 다음에 you do not know how longingly I look upon you. 응? look upon somebody, look at somebody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쳐다보는 건 look at이지만 look upon, on이나 upon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고민해서 진지하게 시선을 좀 고정시키고 이제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longing이라는 건 간절하고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longing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대는 알지 못하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는지. 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인저인데 낯선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게 그 좀 뭐요? 그 상대방을 굉장히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you must be. 당신은 분명히 이런 사람일 거다. must be. 우리가 must는 당위성도 있지만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응? You must be. He. I was seeking.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you must be him, I was seeking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거는 시는 항상 좀 우리가 일반 산문의 규칙에서 벗어나서 좀 시인의 그런 자기의 또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표출하는데 you must be he, I was seeking. 응? 낯선 사람인데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he하고 she를 나눠서 또 내가 바로 찾고 있던 여성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she가 들어갔다고 해서 꼭 이성적으로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he도 있고 she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떤 여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소위 사회 동포 의식 우리 전 세계는 글로벌 시리즌이라는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 뭐 8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 인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경우도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전쟁만 없다면 어디 여행 가서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뭐 저 러시아 사람 만난다든가 뭐 이랬으면 또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역사나 혹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인저에 대해서도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이야기고 It comes to me as of a drea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는데 as of a dream 이렇게 해서 마치 꿈속처럼 그래서 as if in dream 이렇게 마치 꿈속에서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래서 마치 꿈에서도 본 듯한 그런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식의 느낌이고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따뜻한 시각으로 자기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니까 뭔가 그 우리가 이제 저 뭐야 감정적으로 공유한다든가 서로 동화돼 간다든가 이런 느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I have somewhere surely lived a life of joy with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I have 원래는 이제 somewhere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 have surely lived somewhere I live 요뭐 live the life of 이렇게 하고 요건 맨 뒤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 그래서 I have 아이고 I have surely 그래서 I have surely lived a life of joy with you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사지만 동종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live a life, live a good life, live an unfortunate life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dream a bad dream 이래서 악몽을 꾼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뭔가 기쁨에 찬 삶을 분명히 살아왔는데 어디선가 당신과 그 기쁨에 찬 삶을 살아왔을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적인 세계관으로 하면 뭐 윤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생에는 뭔가 아주 진짜 친한 친구였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느낌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all is recalled as we flip by each other 이렇게 했는데 flip by 이 말은 어디를 움직인다든가 목적 없이 움직인다든가 뭐 배회하거나 어슬렁거리거나 그럴 텐데 flit이라는 표현은 pass by 이렇게 해도 되죠. as we pass by 아니면 뭐 as we cross by 서로 교차하고 지나간다든가 이럴 때 그 다음에 서로를 스쳐 지나가면서 all is recalled 이렇게 했는데 all이라는 거는 이 모든 감정이 다 떠오른다는 거죠. 그죠? 과거에 당신과 있었던 모든 기억이나 이런 것이 다 떠오른다 이 말은 사실은 좀 과장된 감은 있지만 그만큼 이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each other 이래놓고 fluid, affectionate, chaste, matured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일종의 분사구문처럼 빙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죠. 형용사 형태를 썼어요. 빙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지나가면서 fluid 이 말은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당신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좀 유연하게 우리의 감정은 항상 유연했고 affectionate은 뭐 그 우리가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애정이라는 건 동료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chaste 이 말은 예전엔 주로 여자들이 정숙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남녀 간의 만남도 순수한 관계 그런 관계 그러니까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성숙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특징은 이 네 가지의 형용사로 써서 굉장히 서로를 아껴주고 언제든지 서로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이성적인 대상이나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스쳐 지나갔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여기 올 때 지하철을 보통 타는데 9호선이 얼마나 복잡해 급행은 특히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최대한 급행은 저는 잘 안 타고 주로 일반 그걸 타는데 뭐 시간이 그래도 몇 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김포 쪽으로 뭐 간다든가 이런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급행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조금만 밀쳐도 화가 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심정을 가진다면 그럼 그것도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트 휘트만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내 관점으로 보면 자꾸 상대방한테 적대적으로 하고 싸우게 되고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지나가는 낯선 사람 한 사람도 나하고 이 지구를 살아가는 나의 그 어떤 가까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처럼 느낀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주제의식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보면은
You grew up with me. 그래서 나하고 자랄 때도 같이 자랐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뭐 우리가 같은 또래라면 그렇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ere boy with me. 이래서 또 나하고 같이 그 사내 아이로서 또 컸고 또 나하고 또 너는 여자이지만 나는 그렇게 또 컸고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뭐 이러면서 그만큼 이제 서로 동질성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r body has become not yours only 이렇게 해서 당신의 몸이지만 그것이 오로지 당신만의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그만큼 이거는 뭐 우리가 신체야 물론 신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이긴 하지만 이제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걸 이야기하고 no 또 마찬가지로 let my body mine only 이렇게 해서 nor 그 다음에 my body left mine on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몸도 나 자신에게서 벗어난 것만은 아니었다. 이 말은 내 몸도 당신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give me the pleasure of your eyes, face, flesh as we pass. 그래서 우리가 서로 스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냥 산문이라면은 뭐 산문도 그렇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걸 넣어주죠. 그러니까 your eyes, face, flesh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의 눈과 얼굴과 그 다음에 당신의 몸 이걸 구태여 서술형으로 답을 쓸 때 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공감한다는 이모셔널 커넥션이나 이모셔널 쉐어링 이런 개념을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You give me the pleasure of your eyes, face, flesh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당신을 보면 당신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 당신의 미소 머금은 얼굴, 또 당신의 스쳐 지나가면서의 그 당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는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또 함께 그 저 감정을 나눌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당신도 지나가면서 나한테서 그럴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you take, 그 다음에 생략된 게 있겠죠. you take. 생략된 건 뭐예요? 영어는 생략이 많죠. 앞에 동일한 거는 꼭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You take the pleasure. the pleasure가 되겠죠. You take the pleasure of my beard, breast, hands in return. 그래서 take something in return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 당신도 역시 저에게 그 대가로 보답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트 웨트면은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면은 이 턱수염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beard 이랬고 breast는 남성이니까 뭐 여기서는 뭐 자기의 신체적인 그 요즘은 여성들한테 브레스트를 많이 쓰지만 그런 가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손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I'm not to 이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B2 용법에서 예정이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는 못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렇지만 I'm to 앞으로 꼭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I'm not to speak to you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하고 언제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하고 말할 기회도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I'm to 이러면서 그 다음에 I'm to think of you when I sit alone or wake at night alone 이래서 한밤중에 나 혼자 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당신을 떠올릴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나가는 낯선 사람, 행인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보다는 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그 사람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잘해줄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m to wait 이러면서 나는 기다릴 거다 이래놓고 I do not doubt I'm to meet you again. 왜냐하면 당신을 다시 어디선가 만날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doubt이 들어가면 안 될 거라는 건데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중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딘가에서 또 만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I'm see to it that 이런데 우리가 see that은 되죠. 그냥 to it이 빠지고 I see that 이러면 이러이러한 점은 나도 알고 있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 see to라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되도록 한다라는 이디엄적인 표현인데 see to 다음에는 대절이 바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it이라는 가목적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2가 나오면 C2 that을 그냥 하나에 외워두세요. 하나의 프레이즈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I'm to see to it that I do not lose you. 이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당신을 또 한 번 만난다면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지는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 이제 그냥 보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의 저 분위기나 주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교적 좀 쉽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9, 10월 달 이렇게 되면은 소위 모의고사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글을 읽거나 분석할 시간들을 못 가지더라고요. 그때는 자꾸 연습하는 데 초점 맞추기 때문에 특히나 1월부터 4월까지는 최대한 조금 시험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영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숙달을 시켜놓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더 빨라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멘터리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In this poem, the speaker's intense yearning for passing stranger.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도 굉장히 강렬한 어떤 애정이나 yearning은 아까 longing 이런 느낌이죠. 간절히 바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evokes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evoke는 앞에 걸 보면 뒤에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영안사전에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 sense of profound connection. 그러니까 a sense of profound connection 이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 간에 공감하는 어떤 같은 인간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transcending time and space. 이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월트 위트만의 이 시를 읽으면 월트 위트만은 거의 한 2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면은 시간과 미국이라는 그 지리적 공간 또 20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는 거는 글을 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지문을 다양하게 보지만 그걸 그냥 시험의 준비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라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되고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함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은 매일 새로운 거죠. 응?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 굉장히 지겹단 말이에요. 매일 똑같이 시험 공부하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했다고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더군다나 할 때마다 불안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과정은 어차피 뭐 이야기가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사는 그 과정은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 거죠. 그 하루하루에 그 삶 속에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눈물도 있었지만 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반가운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시를 읽었고 이러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겨요. 그리고 더 재밌고 공부가 재밌어지면 남이 말려도 공부하겠죠. 그럼 시험에 되겠죠. 응?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 poem beautifully captures a fleeting yet enduring bond 이렇게 해서 이 시에서는 아주 절묘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fleeting 그러니까 순간 덧없이 흘러가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히 살아남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유대감이나 끈끈한 애정, bond 그걸 잘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 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how the stranger becomes a comforting presence in the speaker's moments of being 그러니까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도 이 화자가 자기가 어떠할 때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자 깨어 있고 그러니까 aloone이 되겠죠. being alone. 응?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이럴 때 나만 홀로 떨어진 섬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절망감과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든데, 나 혼자 있어도 이런 독서를 통해서 뭔가 모든 사람은 연결돼 있고 이 세상에서 그 당장에 내 뭐 피부치는 뭐 별로 없고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학 작품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문학 작품은 그 글을 읽음으로써 거기서 꼭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상처를 좀 더 내가 뭐 치유할 수 있고 뭐 이런 힘이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있었죠. 아까 이제 어디였죠? 여기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넣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 이제 나열을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스쳐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 어?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몇 가지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 보면 as we move past each other 서로 그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we engage in a silent exchange 이렇게 얘기해서 말은 없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셈이죠. 그래서 we engage in a silent exchange of intimacy and affection 이렇게 해서 친밀감이나 애정 이런 거고 by touching and sensing each other's presence 이 말은 제가 이제 괄호를 쳐놓은 거는 요거는 좀 간결하게 쓰려면 빼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려 그러면 넣어서 by touching and sensing each other's presence 이렇게 해서 뭐 터칭은 빼도 되겠네요. by sensing each other's presence 그래서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뭐 우리가 첫 시간에는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 조금 속도감 있게 그 다음에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자, 10분만 쉬었다 하죠.